오늘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웠던 트랜지스터 앰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먼 에미터나 혹은 코먼 소스 앰프, BJT에서는 코먼 에미터 앰프고요. 모스FET는 코먼 소스 앰프에 해당하는데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입력장은 BJT인 경우, 코먼 에미터인 경우에는 RB와 베이스 에미터 정션에 붙어 있는 R파이 두 개의 병렬 값이 입력에서 들여다본 저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FET인 경우에는 게이트가 캐파시터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이 RG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BJT와 모스FET의 코먼 소스 코먼 에미터 앰프의 입력 레지스턴스가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RI와 RE는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입력 저항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저항을 계산할 때는 여기에 RC와 RO, 여기는 RD와 RO의 병렬로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out이 소스 저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두 개가 동일하게 RO와 Rout이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입력과 출력이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코먼 에미터나 코먼 소스 앰프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AVO는 BJT도 그렇고요. 모스FET도 그렇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트랜스 컨덕턴스가 있고요. 모스FET도 드레인에서 소스로 트랜스 컨덕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드레인으로 들어가는 전류, 에미터로 들어가는 전류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요. 아웃풋에 붙어 있는 저항, 지금 같은 경우에 AVO를 계산할 때는 RL을 무한대로 보내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RC와 RO, 지금은 RO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이 두 개의 값에다가 GM을 곱한 게 AVO 값이 되게 됩니다. 모스FET도 동일합니다. AVO와 RI, RIN, RO, ROUT을 알면 이 값으로부터 입력과 출력 저항과 AVO로부터 GV와 GVO, AV를 다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관계들 한번 자세히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있었습니다. 코먼 소스와 코먼 에미터 앰프는 유사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가지는데 둘 다 여기 입력 노드의 타임 컨스탄트에서 하이 프리퀀시 리밋이 정해지게 됩니다. BJT인 경우에 입력 쪽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는 C파이, 베이스와 에미터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 C파이와 베이스와 컬렉터에 붙어 있는 C뮤가 있게 되는데요. C뮤인 경우에는 입력 잔압이 올라가게 되면 출력 잔압은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캐패시터가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밀러 에펙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파이는 베이스 에미터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 C뮤는 베이스 컬렉터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인데요. 베이스 잔압이 올라가면 컬렉터 잔압이 떨어져서 캐패시터가 커 보이는 현상 때문에 C뮤는 1-AU만큼 곱해지게 됩니다. 이게 입력 노드에서 보이는 이퀴벌런트 캐패시턴스가 됩니다. 모스FET도 비슷한데요. 게이트와 소스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가 CGS고요. 그리고 게이트와 드레인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가 CGD인데 코먼 에미터 앰프나 코먼 소스 앰프는 둘 다 인버팅 앰프이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CGD 캐패시터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증가할 때 전압 이득이 AV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과 여기 출력 전압 사이에 이득을 나타내는 벡터만큼 입력 캐패시턴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 프리퀀시 코너는 어디에 정해지느냐 하면요. 입력 노드에 보이는 저항은 지금은 RIN, RB와 여기 R파이가 붙어 있는 RIN과 RS가 병렬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RIN과 RS가 병렬로 붙어 있는 경우가 BJT고요. 모스FET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RIN과 RC 그 두 개가 병렬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에 의해서 하이 프리퀀시 코너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코먼 소스나 코먼 에미터 앰프는 티피컬한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증폭해주는 증폭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게인은 크지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밀러 에펙트 때문에 높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역폭 제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코먼 베이스나 코먼 게이트 앰프, 그리고 세 번째로 코먼 컬렉터, 코먼 드레인 앰프를 각각 살펴볼 텐데요. 코먼 베이스, 코먼 게이트는 BJT인 경우에는 베이스를 바이패스 시켜서 코먼으로 만들고요. 모스펫인 경우에는 게이트를 바이패스 시켜서 코먼 게이트 형태의 증폭기를 만듭니다. 둘 다 여기 보시면 에미터에서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는 소스에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은 여기선 컬렉터, 여기선 드레인에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저항과 출력 저항을 계산하실 때 이 경우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코먼 게이트 앰프와 코먼 베이스 앰프가
입력 저항도 복잡하고 아웃풋 저항도 복잡한데 특히 Rout 혹은 Rin이나 Ri를 계산할 때 차이점이 좀 있게 되는데요. 지금 MOSFET인 경우에 입력 저항을 찾아보면 여기서 보이는 저항이 여기에 RO와 뒤쪽에 보이는 RL'은 RL과 RD가 두 개의 병렬로 붙어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 RD와 RL의 병렬 값이 RL'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RO와 RL'이 보이는데 이 값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트랜스컨덕턴스가 있어서 트랜스컨덕턴스에 의해서 생겨나는 팩터만큼 캘리브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RO 플러스 RL'의 1 플러스 GM RO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RO가 아주 크다고 하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RL'과 1이 없어지기 때문에 1 오브 GM으로 어프로치하게 됩니다. 코먼 에미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코먼 에미터는 여기 알파이가 하나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수식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코먼 소스 앰프와 유사하면서 여기 알파이만 더 붙어 있는 걸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있는 수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RO에 RL 프라임 나누기 1 플러스의 GM RO를 이렇게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위에 1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1 플러스의 RO 플러스 RL 프라임 나누기 여기가 알파이가 있고요. 플러스의 GM RO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를 알파이를 분자 분모에 곱해버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하면요. 제가 좀 폰트를 작게 만들죠.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네. R 파이 RO 플러스 RL 프라임 여기를 제가 이 부분을 X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X로 놔보겠습니다. X로 놓게 되면 이게 X인데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알파이 플러스 X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알파이와 X의 병렬 저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가 이 값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값에 알파이가 병렬로 붙어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코먼 소스 앰프에서 여기는 알파이가 있기 때문에 알파이가 병렬로 붙어 있는 꼴로 생각하시면 코먼 에미터 앰프의 입력 저항을 코먼 소스 앰프의 입력 저항으로부터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I를 계산할 때는 RI인 경우에는 RL이 없기 때문에 그냥 RL 프라임이 코먼 베이스인 경우는 RC로 바뀌고요. 코먼 드레인인 경우에는 RL이 무한대로 가면 RL 프라임이 RD로 바뀌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RO가 무한대로 어프로치하게 되면 1 오브 GM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폭기 아웃풋 저항은 여기에 VI를 그라운드로 보냈을 때입니다. 그러면 RC와 여기에 RO 이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RC와 RO가 병렬로 붙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코먼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RD와 RO가 병렬로 붙어 있는 모양으로 RO가 보입니다. Rout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Rout은 모스펫인 경우에는 R시그와 RO가 직렬로 보이는데 이 RO와 R시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Rout을 계산할 때 여기에 RO, R시그 그리고 GM만큼 이 정도의 저항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지금 패러렐로 RD가 붙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BJT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그 RS가 있고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R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RS와 R파이가 병렬로 붙어 있는 값을 여기 RS 프라임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RS 프라임은
r파이 rs 이 값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r시그 프라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 값이 이 BJT의 에미터에 붙어 있는 저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붙어 있는 r파이와 에미터에서 소스 프리 상태에서 그라운드로 붙어 있는 저항, 이 두 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RO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마찬가지죠. 이렇게 붙어 있어서 GM 때문에 나타낸 저항이 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RC가 병렬로 붙어 있는 값이 Rout입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 Rin과 Ri, 그리고 아웃풋 저항 R와 Rout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AVO는 VIS부터 VO까지 전압 이득입니다. 따라서 RL이 무한대일 때니까요. 트랜스 컨덕턴스, 컬렉터와 에미터에 붙어 있는 트랜스 컨덕턴스가 지금은 전압을 여기 걸게 되면 에미터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베이스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위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난인버팅 앰프가 됩니다. 지금은 게인이 파지티브가 되죠. 그래서 코먼 게이트 앰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입력을 주게 되면 전류가 드레인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 쪽에 붙어 있는 전체 저항이 RD와 RO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값이 전압 이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먼 게이트나 코먼 베이스 앰프에서 입력 저항, 이 입력 노드에서 보이는 캐패시터는 게이트와 소스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 CGS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코먼 베이스 앰프인 경우에는 베이스와 에미터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 C파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캐패시턴스가 C파이나 CGD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코너는 그 캐패시터와 이 입력 노드에서 보이는 저항, 지금 입력 노드에서 보이고 있는 저항은 입력 저항 Rin과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RS 값에서 주어지는 이 두 개가 인풋 쪽에서 보이는 타임 컨스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코먼 게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먼 게이트는 CGS와 입력 쪽에서 보이는 저항은 Rin과 RC 이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먼 베이스나 코먼 게이트 앰프는 입력 저항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시면 원오브 GM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력 저항이 낮고요. 또 입력 저항이 낮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밀러 에펙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입력 캐패시터가 보면 CGS와 C파이만 영향을 주지 CGD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CGD나 CMU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주파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입력 임피던스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경우에 보시면 입력 쪽에서 들어가는 전류가 이게 인풋에 들어가는 전류가 나오는 출력 쪽으로 나오는 전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이득이 1에 가깝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커런트 버퍼 앰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코먼 베이스나 코먼 게이트 앰프를 커런트 버퍼 앰프라고 부릅니다. 전류 이득은 없고 전압 이득만 있는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먼 컬렉터나 커먼 드레인 앰프, BJT 버전을 커먼 컬렉터 앰프, 모스펫 버전을 저희들이 커먼 드레인 앰프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다른 이름으로 이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코먼 컬렉터 앰프를 에미터 팔로우 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먼 드레인 앰프를 소스 팔로우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미터 팔로우 혹은 소스 팔로우로 부르기도 하고 코먼 컬렉터나 코먼 드레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입력 저항이 BJT인 경우에는 RL을 달고 측정하면 에미터에 붙어 있는 저항이 RL과 RO 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둘의 병렬 값을 보통 우리가 RL 프라임으로 많이 놓습니다. 이 값을. 그래서 여기에 에미터 저항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베이스 전압으로 전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베타 배에 스케일 팩터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RB가 보이는 이런 형태로 Rin이 보입니다. Ri인 경우에는 RL이 원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는 RO만 보이게 됩니다. RL 프라임을 적었는데 여기는 지금은 여기 이 값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노드에 붙어 있는 게 RO와 RE가 에미터 사이드에 붙어 있고요. 그걸 베이스 커런트 입장에서 저항을 보기 때문에 E 플러스 베타 배의 스케일 팩터가 붙고요. 그리고 RB가 붙어 있는, 그래서 이 값이 RI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코먼 소스인 경우에는 게이트가 오픈 나 있기 때문에 여기 RL이나 RO가 입력 저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먼 소스 앰프인 경우에는 모스펫 버전은 Rin과 Ri가 둘 다 게이트 저항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저항을 계산을 할 때는요, BJT는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RO하고
이제 RO를 계산할 때 여기를 그라운드 시키니까요. 그라운드 시키게 되면 RE하고 RO가 병렬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RE가 RO보다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 레지스턴스 모스펫 버전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 원 오브 GM과 여기에 RO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RO하고 원 오브 GM이 보이는데 RO보다 원 오브 GM이 작기 때문에 거의 여기죠. 이 값이 보입니다. RO와 원 오브 GM이 병렬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Rout을 계산할 때 모스펫은 게이트가 오픈이 나 있기 때문에 RO와 Rout이 동일합니다. 근데 BJT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베이스에 RB하고 RS가 붙어 있는데 여기 R파이 시리즈로 RS RB, 그러니까 R파이와 시리즈로 RS RB, 여기 RS 프라임으로 적혀 있는 건 RB와 RS의 병렬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적으면 이렇게 되죠. 프라임 값은 RB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RS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값은 여기에서 RB와 RS의 병렬 값이고요. 여기 알파이가 붙어 있는데 이게 베이스 쪽에 붙어 있는 저항인데 에미터 사이드에 보기 때문에 1 플러스 베타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RO가 에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Rout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스펫 버전과 BJT 버전의 Rout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압 이득을 계산을 할 때는 RL을 무한대로 보낸 상태에서 전압 볼티지 디바이더 룰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RE와 RO, 여기에서는 지금 실제로는 RL 프라임이라고 해놨는데요. RL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RE와 RO의 볼티지 디바이더 룰로 여기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모스펫도 마찬가지로 원 오브 GM과 RO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보입니다. 레지스트 RL 저항을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쪽에서 보이는 캐패시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Cmu 값이 붙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력 쪽에 붙어 있는 캐패시터가 여기 CGD 값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터에 의해서 주로 주파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쪽에 붙어 있는 저항은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인데요. 이건 지금 Rin과 RS가 병렬로 붙어 있는 저항에 의해서 타임 컨스턴트가 정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GD 값하고 여기 붙어 있는 레지스터가 지금은 Rin이 RG에 해당하니까요. RG와 RC의 병렬 값에 의해서 하이프리퀀시 코너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C파이가 있고 CGD가 있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C파이 캐패시터에서 생겨나는 타임 컨스턴트가 이만큼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CGD에서 CGS에서 생겨난 타임 컨스턴트가 이 정도 주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값하고 여기 위에 있는 값 이렇게 적혀야 되겠죠. 정확하게 적으려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복잡해서 따로 이제 증명해 드리진 않는데 이런 텀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mu 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Rin과 RS가 있어요. 이게 이제 BJT 버전에서의 전체 타임 컨스턴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이프리퀀시 코너를 결정하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모스 FET는 여기 값에서 모스 FET 버전은 이 값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프리퀀시 코너가 그 커먼 컬렉터나 커먼 드레인에서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여드렸는데 주로 여기 값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VO가 볼티지 디바이드 룰에 의해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레지스터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값으로부터 AVO와 GVO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계산해 보시면 거의 전압 게인이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볼티지 버퍼 앰프라고 합니다. 전압 이득은 없고 전류 이득만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아웃풋 저항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웃풋 저항 계산해 놓은 거 보시면 RO가 굉장히 낮은 저항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보면 모스펫은 1/12 나오고요. BJT는 거의 이 값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특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앰프를 비교해 봤는데요. 코먼 에미터, 코먼 소스 앰프, 여기는 티피컬한 증폭기입니다. 전류와 전압 증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대신에 밀러 이펙트 때문에 대역폭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코먼 베이스, 코먼 게이트는 커런트 버퍼 앰프인데요. 커런트 버퍼 앰프는 입력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류는 이득은 1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아웃풋장은 큽니다. 그래서 아웃풋장이 크기 때문에 전압 이득이 생기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아주 좋습니다. 밀러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커먼 드레인 혹은 커먼 컬렉터 앰프는 볼티지 버퍼 앰프인데요. 입력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아웃풋장이 낮습니다. 그래서 코먼 베이스나 코먼 게이트의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입력이 낮고 출력이 높은데 여기는 입력이 높고 출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커런트 증폭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압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특성은 코먼 게이트나 베이스처럼 밀러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 특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폭기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코먼 에미터나 코먼 소스가 붙는 게 앞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코먼 게이트나 코먼 베이스가 뒤에 붙는 이런 구조를 저희들이 캐스코드 앰프라고 얘기합니다. 캐스코드 앰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코먼 소스나 코먼 에미터 앰프의 증폭기의 이득 특성과 코먼 베이스나 코먼 게이트 가지고 있는 이득 특성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대역폭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증폭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폭기는 대체로 이제 광대역 특성을 가지는 하이게인 광대역 특성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런트 버퍼 앰프를 이제 볼티지 버퍼 앰프를 앞에다 달고요. 코먼 드레인에 코먼 컬렉터를 앞에 달고 뒤쪽에 코먼 에미터를 다는 앰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력장이 이 지금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노드에 입력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밀러 에펙트로 인한 이 캐패시티가 커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코너 주파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도 높은 전압 이득과 전류 이득을 내면서 주파수 특성을 계산할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트랜지스터 페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스터 페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로 비교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먼 소스나 코먼 에미터 앰프는 티피컬한 증폭기입니다. 이제 제너럴 퍼포스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입력과 아웃풋이 둘 다 임피던스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압 이득과 전류 이득이 둘 다 크고요. 그렇지만 프리퀀시 특성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먼 베이스, 코먼 게이트 앰프, 이걸 저희들이 커런트 버퍼 앰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가 낮고 출력 임피던스는 높습니다. 근데 전압 이득은 크지만 전류 이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먼 컬렉터나 코먼 드레인을 저희들이 볼티지 버퍼 앰프라고 하는데요. RE는 크고 아웃풋 장은 작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버퍼 앰프와 정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압 이득은 없고 전류 이득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특성은 우수하죠. 마찬가지로 코먼 소스, 코먼 게이트를 사용하거나 코먼 드레인, 코먼 소스를 사용을 해서 와이드 밴드의 증폭기를 만들어서 우수한 특성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끝쪽에 보시면 높은 대역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이제 캐스코드 구조, 코먼 소스와 코먼 게이트를 쓰게 되면 출력 전압의 스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웃풋 파워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구조를 보시면 코먼 베이스와 코먼 에미터가 같은 DC 전류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코먼 컬렉터와 코먼 에미터는 전류가 여기도 흘러야 되고 여기도 흘러야 됩니다. 전류 소모가 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력 소모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출력을 크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증폭기의 특성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